자, 현재 생성되는 그 코드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오류가 하나가 잡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몇 가지가 자, 다시 열어서 보면 이렇게 생성된 코드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성할 때 오더 애플리케이션인데 대문자가 소문자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템플릿 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성되는 오류가 생기는 게 딱 한 파일이 잡힐 겁니다. 여기 어그리거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 이걸 대문자로 오더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빈을 갖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걸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 생성되고 있어요. 소문자로. 그래서 요 맨 앞자리만 바꿔주시면 컴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제가 사용법을 많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사용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모델링을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주문이 발생했다. 그리고 주문이 발생할 때 이제 하늘색 스티커는 아시다시피 저걸 뜻하죠. 어떤 사람이 하는 이벤트, 사람이 수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이 커맨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그냥 레스트 리퍼지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스트 풀에 해당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포스트, 패치, 딜리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문이 하나가 포스트 되면 주문이 한 건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스트 리퍼지토리로 생성해주는 그 기본 예제로 가면 되고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ccept 같은 경우에 이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주문을 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accept를 할지 말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API 패스를 주고 컨트롤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하는 코드가 컨트롤러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성된 코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생성했을 때 크게 생성된 코드가 도메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죠? 인프라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술적 부분이고 도메인 영역에 있는 게 도메인 클래스 부분들이죠. 도메인 유비쿼터스 랭귀지 부분. 이 부분에 우리의 이제 넣었던 프로퍼티 선언과 여러 가지 이 행위 accept라고 하는 걸 방금 제가 추가를 했는데 accept라고 하는 이 행위가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60절, 68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로직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accept라고 하는 거. 근데 이 accept를 이 도메인 로직을 누가 호출을 해주냐? 이 생성된 코드는 오더 컨트롤러에 의해서 호출이 되죠. 보시다시피 이 주문을 accept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문에서 accept를 하게 되면 나의 상태가 바뀐다라고 볼게요. 상태가 accepted의 상태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두면 되겠죠. 여기서 string에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뒀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우리가 코드를 다운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겠죠. 코드를 다운받으면 제가 닫고요.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열어보면은 이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에 accept 내가 주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set 스테이터스를 하기를 어떤 accepted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코딩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항상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아니고요. 이 코드 대문자로 바꾸준 코드가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전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accept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RESTful API가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오더 리파지토리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얘는 이 orders라고 하는 패스에 CRUD에 해당하는 RESTful API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보면 HTTPy라고 하는 툴을 썼습니다. 자, 로컬호스트에 어디에 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랩스에 가서 포트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8081에 떠 있으니까 HTTPy 8081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걸 호출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orders라고 하는 지금 이 orde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orders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 REST 리파지토리에 의해서 생성된 API가 기본적으로 CRUD가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오더에 대해서 각 이 프로퍼티들을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자, ID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generated value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고, 여기 이제 뒤에 있는 product ID를 예를 들면은 뭐 TV 이렇게 놓고 QTY를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8081이죠. 8081, 8081번에 떠 있습니다. 그죠? 8081로 이렇게 보내니까 주문을 포스트하고 패치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API가 자동으로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죠? 패치하는 거는 이렇게 패치를 하시면 되죠. 패치 이렇게 해서 orders 1의 QTY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2로 바꿀 수 있고, 그죠? 2로 바뀌죠. 자, 이런 API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8081 orders 해가지고 그 해당 패스의 루트, 리소스의 루트를 찍으면 이렇게 추가했던 포스트 보냈던 값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기존에 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건을 넣고 orders를 보니까 두 건이 나와 있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스프링 부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때 띄우는 것까지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이 프로퍼티들 선언한 대로,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부착을 했습니다. 그죠? 오더 주문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문이라고는 어그리거트를 만들 때 이 어트리뷰트들을 디파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발행시키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벤트의 프로퍼티들이 여기 어그리거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노출을 할 때는 싱크 어트리뷰트 요거 눌러주면 같이 들어오는 거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 이벤트는 언제 호출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은 포스트 퍼시스트, 이 오더 이게 들어왔을 때 퍼블리시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더 억셉티드라고 하는 걸 넣고 싶다라고 볼게요. 억셉트가 됐을 때 프로퍼티를 또 전체를 내뱉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언제 이제 트리거가 돼야 되냐? 얘는 커맨드에 의해서 트리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커맨드 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커맨드 때 호출되는 걸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드가 이제 거기에 맞춤화돼서 나오겠죠. 보면 커맨드 때 보면 accept를 했을 때 accepted로 바뀌었고, 그때 이 order accepted가 publish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order accepted가 자, order accepted를 이렇게 publish 할 때 보면은 모든 게 다 자기 값도 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보이네요. 자, 보면은 코드가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자, 이 부분 제가 카피해서 여기 넣을게요. order accepted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 publish.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코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생성되는 코드를 100%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하실 텐데,
기본 디폴트로 생성된 거에서 보면은 디폴트 생성된 거를 가지고 수정을 해 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로컬에서 수정한 거하고 여기서 생성해 주는 거하고 이제 diff가 많이 생길 겁니다. 차이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모델링해서 내가 추가한 것만 하나씩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내가 그러면은 어, 서비스를 그 하나를 더 받는다고 볼게요. 더 받아서 자, 여기 동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끌어도 당겼는데 안 보인다. 그럼 리프레시 해주셔야 돼요. 자, 자, 툴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끌어다 넣는데 안 보인다. 그럼 리프레시를 해주셔야 이게 네트워크가 잠시 끊겼다가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프레시 해주시고 딜리버리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받는 걸 만약에 만들겠다 그러면 오더 플레이스드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여기서 뭐 스타트 딜리버리 이런 식의 걸 넣어주고 여기에 어그리거트가 또 있겠죠. 그래서 딜리버리 마찬가지 딜리버리 스타티드.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받은 이벤트에서 충분한 값이 있어야 이 딜리버리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그 값에서 다시 받은 값들을 여기서 예를 들면 나도 배송 상태가 있다. 그리고 뭐 뭘 받아야 된다. 그러면 딜리버리 상품 아이디 정도를 나는 상품 아이디를 받고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고 그 다음에 주문 아이디를 추적을 하겠다. 그러면 주문 아이디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코릴레이션 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갖고 있고 나도 그 이벤트에 대해서 배송 한 건이 생기면 나는 포스트 퍼시스트에 의해서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면 코드에 생성된 부분이 나오겠죠. 딜리버리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이제 전체적으로 받아서 집어넣어 주시거나 혹은 내가 바뀐 파일만 찾아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찾아서 파일들을 내 쪽에다가 내 개발 툴에다가 하나씩 옮겨 넣으셔야 되죠. 자, 이거 옮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 화면에 옮겨 넣기를 이제 해주셔야 되고 지금 자, 저는 이 툴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툴을 쓰지 마시고요. 이 프로젝트 아이디를 쓰는 게 아니라 개인 그 프로젝트에 하나씩 복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 툴은 지금 그냥 베타 상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딜리버리 쪽이 이제 생성이 됐죠. 딜리버리 쪽에도 아마 이게 또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소문자를 생성이 되죠. 이거 대문자를 바꿔주고 기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코드가 좀 뭐 이상하게 나오네요. 우리 요 부분만 있으면 되죠. 딜리버리 스타티드 부분만. 요 지금 코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딜리버리 스타트 딜리버리라고 하는 자 우리가 팔러시도 결국 이 어그리거트의 하나의 그 저걸로 잡힙니다. 그 메서드로 이렇게 잡히죠. 딜리버리 스타트 딜리버리를 뭘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입력은 이 팔러시 핸들러 이 부분에서 그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whenever order placed start delivery 여기서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지금 코드가 좀 이상하네요. 네, 이 부분은 삭제를 할게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order placed 딜리버리 다시 바꿔요. 올리브 왜 계속 나냐? 도메인
자, 여기도 뭐 이렇게 오류가 나는 부분은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갖고 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 딜리버리 마이크로 서비스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만들었고 지금 오더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터미널을 하나 만들고 웹스에 들어가서 포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081, 8082가 이제 떠 있네요. 8081에 주문을 우리가 그러면 잘 하면 8081 orders 해가지고 프로덕트 아이디는 뭐 TV 말고 다른 걸 해볼까요? 뭐 노트북 PC를 주문을 한 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문을 한 건을 했는데 한 건에 대해서 배송 한 건이 자동으로 등록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이게 잘 퍼블리시 됐다면 우리가 랩스 부분에서 카프카 컨슈머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생성된 토픽명은 이 프로젝트명 요걸로 생성이 됩니다. 요 프로젝트명 우리가 뭐 만드셨을 때 프로젝트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프로젝트 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명칭으로 그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가보면 리소스에 애플리케이션 야물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토픽명을 요걸로 주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뭐 만약에 토픽명을 바꾸시겠다 그러면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컨슈머를 이렇게 테스트로 컨슈머를 위쪽에 옮겨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order placed 이렇게 잘 들어왔죠. 들어왔고 노트북에서 quantity null 이렇게 들어왔고 그걸 수신받아서 곧바로 딜리버리가 스타트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벤트 스토밍에서 기본적인 지금 그 두 개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인벤토리가 있어가지고 재고량 수정에 대한 거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재고량 수정이 언제 벌어지냐면은 주문이 들어올 때 할 수도 있고 배송이 시작됐을 때 할 수도 있겠죠. 배송이 시작됐을 때. 자, 원래 이제 주문을 안 받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여기 체이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시나리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 스톱이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폴리시 그 다음에 어그리거트가 또 붙겠죠. 어그리거트가 인벤토리 이렇게 들어왔고 상품 아이디에 대해서 재고량을 그냥 숫자로 받는 상품 아이디를 그냥 아이디라고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또 체이닝을 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또 걸 수가 있고 여기서 자, 이 주문에서 주문을 받을 때에 이 인벤토리를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인벤토리에 값이 없다면 주문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리드를 만든다라고 볼게요. 리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여기에 개입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볼게요. 자, 이 코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냥 참조입니다. 저게 컴파일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는 저 링크가 지금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만든 저 링크가 어디에 이제 좀 참조될 수 있는지를 보면 오더 쪽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옵니다. 41번에서 42번.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외부에 있는 이 인벤토리를 호출할 수 있는 이 페인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41, 42에 보면
그죠? bin 클라이언트의 코드가 생성이 된다. 보면 getBin 해가지고 프로젝트 팀의 엑스터널에 인벤토리 서비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다. 그죠? 여기 인벤토리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인벤토리 서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자, 인벤토리라고 하는 쪽을 URL로 호출하는 그러한 페인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게 이 도메인 네임이 지금 현재 우리는 안 갖고 있죠. 이 도메인 네임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이 없고 이 포트 넘버 또 8080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컬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 URL 부분을 그냥 로컬 호스트에 인벤토리를 생성한 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8083이 된다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get 매핑에 들어가서 인벤토리에 get을 호출하는 코드가 여기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오더 쪽에서 나의 get id, get id가 아니라 나의 프로덕트 아이디죠. 프로덕트 아이디로 해서 재고가 있는지를 여기서 get bin 하면 그 결과가 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객체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인벤토리에 get stop, 이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양보다 지금 현재 재고량이 적다면 throw new runtime exception을 뱉어야 됩니다. 여기에 love stop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코드가 지금 포스트 퍼시스트에 이제 들어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코드는 포스트 퍼시스트에 들어가기보다는 프리 퍼시스트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예, 여기 들어가기보다는 여기 있기보다는, 왜냐하면 로직이 다 동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재고량이 없는데 밑에 뭐 데이터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리퀘스트 리스판스까지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내가 옵션을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보면 옵션을 또 서킷 브레이킹을 넣고 싶다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를 열고 폴백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코드를 이렇게 이제 넣었을 때는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먹히게 되면 오더 쪽에 주문 한쪽에 보면은 이 설정 파일 설정에 이제 히스트릭스가 이네이블 된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시는 거에 도움을 주는 도구지, 여기서 생성된 게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안 되고요. 이 세부적인 거는 우리 랩상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랩상에서 우리 워크플로우 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을 보시고 거기에 이 각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평가 항목에 평가 시트에 보시면은 이 각자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 랩들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조편성이 돼 있고 각자가 만약에 이 기능별로 나눴다 그러면 이걸 다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코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까먹었다, 예전에 했던 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거 모든 분들이 이걸 다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씩 나누셔가지고 지금 팀 프로젝트에서는 한 분씩 나눠서 나는 이 부분을 볼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실습을 이렇게, 예를 들면 난 페인트 클라이언트 부분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빨리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같이 학습을 하시는 시간을 오늘 가져야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지시면서 하시는 것도, 그러면서 팀 내부에 빨리 그 어떤 도움을 서로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